경주의 깊은 숲속, 고요한 새벽이 찾아왔다. 동욱은 자신의 영토를 살펴보며 천천히 걸었다. 그의 회색 털은 이른 아침 안개 속에서 은은하게 빛났고 그의 발걸음은 수백 년 된 사찰들 사이로 조용히 이어졌다. 그는 무리의 리더였지만 오늘 아침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하은, 그의 반려자는 또다시 먹이를 거부했다. 그녀의 눈에서 한때 빛나던 생기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새끼들을 잃은 후 하은은 점점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들었다. 동욱은 그녀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다. 무리의 다른 늑대들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하은을 지켜보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마음을 달래줄 수 없었다. 동욱은 리더로서의 위엄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는 매일 아침 영토를 순찰하고 무리를 보호하며 먹이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밤이 되면 하은 곁에 누워 그녀의 슬픔을 함께 나누었다. 그는 자신의 강인한 외모 뒤에 숨겨진 연약한 마음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아침, 동욱은 평소와 다른 길을 택했다. 인간들이 만든 도로 근처를 지나가던 중 그의 예민한 귀가 희미한 소리를 포착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그 소리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그것은 도움을 청하는 듯한 아주 작고 연약한 생명의 울음소리였다.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가자 도로 가장자리에 작은 몸뚱이가 보였다. 눈처럼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덤불 사이에서 떨고 있었다. 강아지의 털에서는 아직 인간의 냄새가 났고 분명 얼마 전에 버려진 것이 틀림없었다. 동욱은 잠시 망설였다. 인간의 흔적이 묻어있는 이 작은 생명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었다. 하지만 강아지의 눈에서 반짝이는 생명력은 동욱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 눈빛은 마치 하은이 예전에 가졌던 빛과 닮아 있었다. 동욱은 천천히 다가가 강아지를 물었다. 놀랍게도 강아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작은 꼬리를 살짝 흔들며 동욱을 바라보았다. 동욱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돌려 하은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 작은 생명체가 어쩌면 하은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피어났다. 숲속을 지나는 동안 강아지는 조용히 동욱의 입에 매달려 있었다. 마치 운명처럼 이 작은 만남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임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동굴에 도착했을 때 하은은 평소처럼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동욱이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내려놓자 처음에는 아무 반응도 없었다. 하은의 공허한 눈빛이 잠시 강아지를 향했다가 다시 허공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작은 강아지가 비틀거리며 하은에게 다가갔다. 강아지의 따뜻한 체온과 순수한 눈빛이 하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일까? 하은의 눈에서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다.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눈동자에 생기가 돌아왔다. 하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아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강아지의 털을 핥기 시작했다. 동욱은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하은의 모성 본능이 다시 깨어난 것이다. 강아지는 하은의 따뜻한 보살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배 밑으로 파고들었다. 그날 저녁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은이 먹이를 받아들였다. 동욱이 가져다준 토끼 고기를 조금씩 먹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작은 생명을 위해 자신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동욱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무리의 다른 늑대들은 이 특별한 상황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인간의 냄새가 나는 강아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동욱의 위험 있는 존재감 앞에서 누구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강아지는 준호라는 이름을 얻었다. 하은이 그를 핥아주며 내는 소리에서 영감을 받은 이름이었다. 준호는 날이 갈수록 하은과 가까워졌다.
그의 존재는 마치 봄비가 메마른 땅을 적시듯 하은의 메마른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동욱은 매일 아침 순찰을 나가기 전 이제는 달라진 하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준호는 비록 작고 약한 존재였지만 그의 순수한 영혼은 이미 이 가족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동욱은 알고 있었다. 앞으로 더 큰 도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숲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인간의 자취가 묻어있는 강아지와 고귀한 늑대 가족의 만남은 자연의 섭리를 뛰어넘는 특별한 인연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계절이 바뀌고 준호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 그의 하얀 털은 이제 늑대의 강인함을 담아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순수한 강아지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다. 동욱은 매일 아침 준호를 데리고 사냥 훈련을 했다. 준호는 늑대의 기술을 배우며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무리의 다른 늑대들은 여전히 준호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특히 동욱의 오른팔인 민호는 자주 준호를 시험했다. 저 강아지는 결국 우리를 배신할 거야. 인간의 피가 흐르는 걸 잊지 마세요. 민호의 말에 다른 늑대들도 동조했다. 준호는 이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하은은 그런 준호를 더욱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준호의 존재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고 그녀는 다시 무리의 중심적인 존재로 돌아왔다. 어느 날 준호는 혼자서 숲을 탐험하던 중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 냄새를 따라가다 보니 오래된 나무 사이로 낡은 오두막이 보였다. 이끼로 뒤덮인 오두막은 마치 숲의 일부가 된 것 같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냄새는 준호의 가슴을 빠르게 뛰게 했다. 조심스럽게 오두막 안으로 들어간 준호는 낡은 담요와 녹슨 도구들을 발견했다. 이상하게도 이 모든 것이 어딘가 친숙하게 느껴졌다. 특히 구석에 놓인 작은 계집은 그의 마음을 울렸다. 흐릿한 기억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준호는 평소와 달리 불안한 듯 보였다. 하은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동욱도 준호의 변화를 감지했다. 그는 준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 한편 마을에서는 상민이 숲속 깊이 들어가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그의 아들 지우는 아버지를 따라 숲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상민은 언제나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숲속은 위험해. 특히 요즘은 늑대들의 흔적이 자주 보여. 하지만 지훈의 호기심은 날로 커져만 갔다. 준호는 점점 더 자주 오두막을 찾아갔다. 때로는 밤새도록 그곳에 머물며 자신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늑대들 사이에서 자랐지만 가끔은 자신이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느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준호는 하은과 동욱에 대한 깊은 사랑을 변함없이 간직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지우는 아버지 상민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숲으로 들어갔다. 그의 가슴은 모험심으로 가득 찼다. 카메라를 들고 숲속 동물들의 모습을 담고 싶었던 것이다. 지우는 오래된 지도를 따라 깊숙이 들어갔다. 같은 시간 준호는 평소처럼 오두막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의 예민한 귀가 낯선 발자국 소리를 포착했다. 인간의 냄새였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숨으려 했지만 어쩐지 이 발자국 소리에는 위협적인 것이 느껴지지 않았다. 지우는 이끼 낀 오두막을 발견하고 흥분했다. 카메라를 들어 여기저기 촬영하던 중 갑자기 하얀 형체가 그의 시야를 스쳐 지나갔다. 놀란 지우는 카메라를 떨어뜨렸고 그 소리에 준호도 깜짝 놀라 움직임을 멈췄다. 두 존재는 서로를 바라보며 얼어붙었다. 지훈의 눈에는 경이로움이, 준호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지우는 천천히 손을 뻗었고 준호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해가 오갔다. 넌 늑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범한 개도 아니구나.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그 말을 이해한 듯 살짝 꼬리를 흔들었다. 그때 멀리서 상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아, 어디 있니? 준호는 순간 긴장했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지훈도 준호를 보호하려는 듯 그를 감쌌다.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지훈의 따뜻한 말에 준호의 마음이 편안해졌다. 하지만 그들의 만남은 여기서 끝날 수 없었다. 상민이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들과 하얀 개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상민은 즉시 화를 들어올렸지만 지훈이 준호 앞을 가로막았다. 아버지, 이 친구는 달라요. 제발 믿어주세요. 상민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오랜 사냥꾼 경험으로 보았을 때 이 하얀 개는 분명 특별했다. 게다가 아들의 진지한 눈빛은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좋아.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 만남은 준호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이제 두 개의 세계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었다. 동욱과 한, 그리고 무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준호는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며칠이 지나고 준호는 점점 더 자주 지훈을 만나게 되었다. 두 친구 사이의 유대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지훈은 준호에게 인간의 세계를 보여주었고 준호는 지훈에게 숲의 비밀을 들려주었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도 잠시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하은이 새끼들을 낳은 것이다. 작고 연약한 늑대 새끼들은 하은의 전적인 보살핌이 필요했다. 준호는 이 새로운 가족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여전히 한과 동욱을 깊이 사랑했지만 지훈과의 만남은 그의 마음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민호를 비롯한 다른 늑대들은 준호가 인간과 어울리는 것을 알아챘다. 그들은 동욱에게 준호가 무리의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결국 우리의 존재를 인간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동욱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준호를 신뢰했지만 우리의 안전도 생각해야 했다. 더구나 이제는 새로 태어난 새끼들도 보호해야 했다. 그는 밤새 산책하며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다. 상민은 다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숲 깊숙이 들어왔다. 그들은 늑대의 영역에 너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훈은 아버지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준호는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고 재빨리 동굴로 달려갔다. 하은과 새끼들이 위험했다. 동욱은 이미 무리를 이끌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하은은 아직 새끼들과 함께 동굴에 있었다. 그때 맹독성 뱀 한 마리가 동굴 안으로 기어들어왔다. 새끼들을 노리는 뱀을 발견한 하은이 방어 태세를 취했다. 하지만 새끼들을 지키느라 그녀는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준호는 망설임 없이 뱀에게 달려들었다. 치열한 싸움이 이어졌다. 준호는 뱀의 공격을 피하면서도 새끼들을 지켜야 했다. 그의 몸놀림은 늑대의 기술과 개의 민첩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모습이었다. 마침내 준호는 뱀을 물리쳤고 하은과 새끼들은 안전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무리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민호를 비롯한 반대파들은 준호의 용기와 충성심을 목격했다. 준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무리의 새끼들을 지켰던 것이다. 동욱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동욱은 마침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준호를 데리고 마을 근처로 향했다. 지훈의 집 마당에서 동욱은 준호를 바라보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사랑,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이것이 영원한 이별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마당에서 준호를 발견했다. 그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다. 상민도 이제는 준호의 특별함을 인정했다. 그는 아들과 준호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준호는 인간들과 살면서도 정기적으로 숲을 찾았다. 그는 이제 두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다. 낮에는 지훈과 함께 마을을 지키는 충실한 반려자였고, 밤에는 하은과 동욱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하은의 새끼들은 자라면서 준호를 특별한 형제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준호에게서 인간과 늑대의 세계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민호를 비롯한 다른 늑대들도 이제는 준호를 무리의 중요한 일원으로 인정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경주의 숲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상민은 더 이상 늑대 사냥을 하지 않았고 대신 숲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섰다. 지훈은 자연 사진작가가 되어 숲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렸다. 준호는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살았다. 그는 두 세계 모두에 속했지만 어느 한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그에게 고민거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특별한 위치는 두 세계를 이해하고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동욱은 자주 언덕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준호가 지훈과 함께 있는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하은도 이제는 평화로워 보였다. 그녀의 새끼들은 건강하게 자랐고 준호는 여전히 그들의 가족이었다. 마지막 햇살이 숲을 물들이는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언덕 위에 앉아 있었다. 한쪽으로는 마을의 따뜻한 불빛이, 다른 쪽으로는 숲의 신비로운 어둠이 보였다. 그의 하얀 털은 황혼빛에 물들어 반짝였다. 갑자기 멀리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동욱의 목소리였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달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로 늑대도 개도 아닌 특별한 소리로 화답했다. 그의 울음소리에는 사랑과 감사,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다. 이것이 바로 준호의 이야기였다. 서로 다른 두 세계를 하나로 이어준 특별한 존재의 이야기.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이해가 모든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준호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이처럼 특별한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이야기 끝.